사면 2023년 1월 2일 거짓에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자유마을. 거짓에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주한미군은 침략군으로 왔다는 거짓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1절 85주년 기념사에서 미군이 용산미군 기지에 침략군으로 와 있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2차 세계대전은 동쪽으로 일본과 서쪽으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다.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애인과 함께 자살하고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군이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극동으로 이동하였고,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원폭을 투하하자 소련은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만주와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남진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은 소련으로 하여금 38도선을 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미군은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35만 명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한국에 상륙하자 남로당과 좌파들이 극렬 반대함으로 1949년 6월에 전면 철수하게 되었고, 그 후 인민군은 6.25 남침을 하였다. 이로 보건대 미국은 한국에 재파병할 뜻이 없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6.25 때 한국에 재파병하게 되었다. 미군이 아니었으면 해방도, 자유대한민국도 벌써 공산화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침략군으로 왔다고 하는가? 미군이 침략군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친북좌파의 반미 사상을 가진 남로당 후예들의 거짓 선동인 것이다. 한국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거짓 주장.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기울어지자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소련의 스탈린은 여러 번의 회담을 통하여 전후 문제를 상의하였으나 독일 문제로 인하여 한국 문제는 중심의제가 되지 않았다. 여러 번의 회담이 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명문화된 결정은 없었고 독일 문제에 지나가는 의제로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이 일본의 패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의 의도를 주장하므로 여기에 맞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 한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반도 전후 처리와 건국에 개입하게 되었다. 만약 그 당시 미국이 소련의 주장에 방관하였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루스벨트의 관심사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이었고 한국 문제에 대하여는 소극적 자세였으나 원자폭탄 투하 후 소련이 루스벨트의 38도선을 받아들임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당시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 점령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동의하여 점령하게 했어야 했단 말인가. 참으로 거짓된 주장인 것이다. 6.25 전쟁은 북침이라는 거짓 주장.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 친북좌파, 교수, 한총련, 정교조, 정치인들로 인하여 큰 혼돈에 빠져 있다. 과연 6.25는 북침인가? 남침인가? 이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6.25 당시 소련 의문서, 중국과 소련의 참전자들의 증언, 그 당시 38선 주위에 살았던 양쪽 국민들의 증언과 심지어 북한군으로 참전했던 자들까지도 6.25는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6.25가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면 일단 1m라도 공격자가 북한으로 진격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 11만 240대 전차를 가지고 38선 전역의 남침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된 것으로 보면 남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6.25 당시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전방군인 3분의 1이 모내기 휴가를 갔을 때이다.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군인을 휴가 보내는 자들이 있겠는가? 전쟁 전력상 남한은 전차도 화력도 없는 허약한 상태에서 전차 240대를 보유한 북한인민군을 밀어내고 북침할 수 있겠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사회일각에서 끊임없이 퍼뜨리는 6.25 전쟁이 북침설을 동조하고 교육하는 거짓 선동자들에게 물들어 가고 있다. 남노당 후예들의 거짓 선동.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역사적 정통섬은 북한의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남노당들의 후예들은 그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기적 같은 해방이 되자 상해에 있던 김구와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는 2달 이상이 걸려 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박헌영이 남노당을 통하여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허위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김구를 총리로 추대한다고 하며 포즈를 무산몰수 무산분배를 통해 사회주의를 선포하자 이에 국민들이 78%가 현혹되어 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박헌영은 누구인가? 박헌영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 재학 중 3.1 독립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처형되는 것을 보자 미국에 가서 공부하여 이승만같이 독립운동가가 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상해에서 공부하던 중 소련에서 보낸 김만겸에게 포섭되어 공산주의 혁명을 전수받고 현금 300만 원을 지원받아 1922년 국내에 잠입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독립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혐을 산 후에 1938년 2차 공산주의 재건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전남 광주 벽돌 공장에서 성과 이름을 바꾸고 변장하여 45년 해방 때까지 공산당 지하조직 운동을 하였다. 해방이 되자 김구와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선수를 쳐서 이 땅에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였다.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자 끊임없이 공산주의로 회유하였으나 이승만은 박헌영의 주장을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때 박헌영은 유엔의 결의하에 이루어진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탄생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2.7폭동과 4.3폭동을 시도하였다. 1946년 9월 5일 박헌영은 위조 화폐 사건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장례식 행렬 속에 숨어 북한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북한으로 도망간 박헌영은 남한에 구축한 78%의 남노당을 김일성에게 과시하며 남조선 인민해방전쟁 즉 남침하여 남한을 점령하자고 선동하자 이에 김일성이 북한 인민군을 동원해 남침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개입과 김일성의 작전 실패로 인민군 남침이 실패하자 김일성은 그 책임을 박헌영과 남노당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남노당의 육신적, 정신적 후회로 자처하는 자들과 일부 정치인과 교수와 많은 교사, 노동자, 법조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각계에서 그들의 혁명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대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살면 될 것이다. 친북 좌파들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 4.3 사건을 무장봉기라 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1만 2천 명에게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국군과 경찰이 아무 잘못이 없는 1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에 600억 원을 들여 12만 평의 평화공원을 설립하여 역사를 거짓으로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동의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하자 다시 유엔에 상정하여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선거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자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로당을 동원하여 2.7, 4.3 무장폭동을 통해 대한민국 탄생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폭동이 있었으나 특히 제주도는 남로당 좌파와 김달삼이 주도하여 파출소를 불태우고 우익과 선거관리인 235명을 처형하고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자 1650여 명을 죽이고 태극기를 내리고 인민공화국기를 세워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내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내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에 있는 14연대 한 개 대대를 파송하려고 했으나 14연대 안에 좌파 남로당원의 반란으로 여수, 순천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후에 대전에 이 연대를 제주도에 보내서 빨치산의 무장폭동을 진압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는 폭동을 일으켰던 주범을 비롯하여 빨치산의 핵심 주동자들을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 1,200여 명을 죽였다고 말하며 1인당 2억 원씩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중 한나라당까지도 이에 속아 동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은 좌파 정부가 왜곡한 거짓 역사를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친일파를 방조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죄를 범하는 것이다.